지난 6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27%가 상승한 반면에 반도체 ETF인 SOXX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 지원의 지원 덕분에 인텔 주가는 올랐는데요. 근본적인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중국 배터리 공장을 확장하며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주식 투자 도서에서 소개된 신고가 돌파 투자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주식 투자의 저자 강창권 저자는 1999년에 주식 투자에 입문했습니다.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는데요. 스스로 투자 원칙을 세우면서 매일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전업 투자로 나섰고 2002년 한국투자증권 실전 투자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총 6번의 실전 투자에서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거뒀죠. 이 책에는 단기 급등주 매매, 고점에서도 매도 타이밍 찾기, 손절매 원칙 같은 강창권 저자의 15년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로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원래 저자는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후배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게 됐죠. 처음에는 뚜렷한 원칙 없이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판다는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학원 2곳을 운영할 정도로 잘 나가던 사업을 주식 손실로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대출 빚까지 지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까지 갔었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 전업 투자자로 나서면서 마음을 다잡고 실전 매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금 1000만 원을 미수까지 활용해서 하루에 40번 매매했는데요. 하루 총 매매 대금이 20억 원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오전에는 수익을 내고 장 마감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됐었죠. 그때마다 잦은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오전에 수익을 내면 지켜야 한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현실에서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원금이 2배씩 불어났고 2007년 이후부터는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핵심 투자 비법 중 신고가 매매 기법을 미국 주식에 적용해 봤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신고가 돌파 매매는 왜 효과적일까요? 강창권 저자는 신고가 매매를 전업 투자자나 단타 매매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매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이 전략을 활용할까요? 5일, 20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서 매매할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신고가 돌파 매매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매수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고가 가격을 돌파하는 순간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죠. 화면에 보면 두 개의 노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 후에는 일봉상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까지 계속 보유합니다.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도 타이밍인데요. 일봉상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날이 매도 시점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고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나노메딕스가 2018년 1월 5일에 엄청난 뉴스로 주목받은 적이 있었죠. 바로 양세포 파괴 나노 입자로 동물 실험에서 이틀 만에 암세포가 사라졌다라는 기사 때문인데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는 당일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신고가 돌파 직후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7,500원에서 시작해 무려 24,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었죠. 특히 주가가 오르는 동안 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은 뒤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일선이 깨지는 음봉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때 매도를 하면 되죠. 앱클론 일봉 차트인데요. 2017년 10월 23일 웹클론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5일선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는데요. 이때 1차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일선이 단기 급등주의 생명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1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홀딩도 가능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다음날 일봉 차트에서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후에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3번 영역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이탈한 시점인데요. 11월 28일 최종 매도를 하는 시점입니다. 21선이 무너지면 본격적인 하락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는 종목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2, 3일, 일주일, 2주일, 1개월, 2개월 정도 조정하는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눌림목에서 진입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무조건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돌파 이후 주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 구간 상승한 후에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캔서럽의 일봉 차트를 보면요. 녹색 선이 신고가가 나온 지점입니다. 이 신고가를 돌파한 후 44,000원에서 매수했다면 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고가 패턴이 나오는 종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실전 매매를 경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홀딩 전략만 잘 활용하면 다른 종목보다 수익을 내기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영웅문 글로벌에서 미국 주식 신고가 돌파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차트 번호는 2410입니다. 여기서 설정한 검색 기준은요. 신고가 250일로 설정했고요. 거래량 500만 주 이상, 거래대금 5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팔란티어입니다. 실제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전일 대비 80%가량 증가와 함께 81달러 신고가 돌파 후에 최고 119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향후 조정이 오는 구간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이노데이터인데요. 전일 대비 100%가량 증가한 거래량을 볼 수 있죠. 46달러에서 신고가 돌파한 후에 53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노데이터는 IT 서비스, 특히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핵심은 AI와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전문 지식과 딥러닝 기술을 결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기업들이 AI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스타벅스인데요. 전일 대비 120% 거래량 증가와 함께 103달러 신고가 돌파 후 최고 11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선결제 후 지불 서비스 기업인 어펌 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120%가 증가한 거래량과 함께 73달러에서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8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눌림목을 활용해서 수익을 노려보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감을 익히고 점차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봅시다. 꾸준히 연습하면 나만의 매매 스타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미국 주요 투자 대상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AI 시장 과열과 무역 관세 우려로 불안정한 반면 소프트웨어 주식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ETF IGV는 27%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ETF인 SOXX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유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안정적인 구독 기반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요. 무역 관세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죠.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IGV는 상승해서 106.76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SOXX의 20일 이동 평균선 노란 선이 점점 하향 추세입니다. 특히 중소형 기업이 두드러집니다. 먼데이닷컴은 매출 32% 증가로 주가가 최근 27% 급증했습니다. 컴플런트도 매출이 23% 증가하면서 주가가 2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옥타, 워크데이,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가 반등을 경험했는데요. 최근 옥타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 3% 하락해서 96.2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일즈포스인데요. 최근에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326.54달러입니다. AI 발전과 함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잘 모니터링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메타 주가는 AI 전략에 힘입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무려 20일 연속 상승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죠. 지금 주가는 736.7달러까지 올랐죠. 2015년 11일 연속 상승했던 기록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AI 투자 전략이죠.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2025년을 AI의 결정적인 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만 60에서 65 빌리언 달러를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 뉴욕 맨해튼 상당 부분을 덮을 정도의 2기가와트급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은 더욱 메타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저커버그가 해당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4일 뒤 발표된 4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AI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관련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까지 고려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는 AI 투자로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잡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거 닷컴버블처럼 과열된 투자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텔 주가가 지난주에만 22% 급등했습니다. 특히 부통령 JD 벤스가 AI 서밋에서 미국에서 설계 및 생산된 칩으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인텔과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 TSMC 간의 협력을 주선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에 따르면 TSMC가 인텔의 제조 사업을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운영 방식 차이로 인해서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인텔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가는 60%가 폭락했죠. 시가총액도 TSMC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작년에 17.5 빌리언 달러 매출을 기록했지만 13 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반면에 TSMC는 같은 기간 41.1 빌리언 달러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현재 인텔은 자체의 설계칩 생산이 주력이며 이를 바꾸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텔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계속 지켜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투자를 확대해서 10% 이익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마감된 분기에서 매출이 69.6 빌리언 달러, 전년 대비 12%가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24.1 빌리언 달러로 10% 증가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에 22.6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면서 AI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매출이 연간 13 빌리언 달러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성장률은 31%로 시장 예상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투자 다각화를 위해서 오픈 AI뿐만 아니라 딥시크 모델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와 인프라 협력 조건도 조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AI와 클라우드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투자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는 하락 국면이고요. 지난 금요일 408.4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의 최신 실적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AI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32%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37%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10빌리언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죠. 아마존의 전체 매출은 2025년에 699빌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반면에 구글 클라우드는 12%의 성장률을 차지하면서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은 11.95 빌리언 달러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아마존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마존 주가 228.6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상하이에 새롭게 오픈한 메가 팩터리 공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의 메가팩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연간 10,000개의 메가팩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는 대형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호주의 빅토리아 빅배터리 같은 프로젝트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단 7개월 만에 완공되었고요. 중국 정부의 협상도 한 달 만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테슬라와 상하이의 빠른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배터리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테슬라의 확장은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업체의 BYD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테슬라는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하락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355.8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AI 서버 관련 기업들이 핫한데요. 이번 주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월요일 장 시작 이후 목요일까지 약 16% 상승했는데요.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실적 발표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2분기 실적 업데이트에서 단기적인 매출 전망은 다소 부진했지만 장기적인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덕분에 투자자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됐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회계 관련 문제인데요. 슈퍼마이크로는 아직 지난해 6월 30일 마감된 회계 연도 연간 보고서와 작년 9월 30일 마감된 분기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측에서는 이 보고서들이 2월 25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라 회사가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작년 8월에 한 공매도 리포트에서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따라 두 기관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요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파리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나온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서밋에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인도 총리 나드레나 모디가 공동 주최자로 나섰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무데이,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 등 주요 AI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중 하나는 유럽의 AI 규제에 대한 고민이었죠. 유럽연합은 AI를 추진하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가 프랑스 기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에 따라서 프랑스는 AI 스타트업 지원에 112.5 빌리언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서밋에서는 AI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죠. 이전 서밋에서는 AI가 인류 멸종을 초래할 위험까지 논의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의료, 기후, 과학 등 AI 혁신적인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AI 발전 속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의 하사비스 CEO는 향후 5년 내에 인간 수준의 AI, 즉 AGI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논의는 여전히 기존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급격한 AI 발전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정책과 규제도 이에 맞춰서 빠르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 서밋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신고가 돌파 전략과 AI 소프트웨어 산업 강세를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잘 선별하셔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 꾸준한 학습으로 대응력을 잘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